그러면 파일 스토어 연동하는 부분 파일 스토어 Next.js에 연동하는 부분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존의 컬렉션들은 전부 삭제를 해줄게요. 자,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작업을 했었던 Next.js 프로젝트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인증하는 부분을 진행을 하고요. 인증하는 부분 후에 게시판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는 예고까지만 드리고 아직 UI를 만들어 놓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실행을 하고 이렇게 접속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자,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하는 부분을 만들었는데 그때 이메일 만들었던 게 이제 기억이 다 나질 않는군요. 새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하고 나면은 여기에 게시판 목록을 바로 출력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출력된 내용에서 게시물 작성하고 이런 부분들을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메인에 기존에 있던 내용들을 삭제를 좀 해주고, 그럼 아무 내용이 없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제일 먼저 글쓰기 버튼을 하나 만들어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href에는 자, 크리트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글쓰기 버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이 글쓰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크리트 버튼으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크리트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베이스 레이아웃 하나 만들어서요. 이 안에다가 글쓰기라고 폼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자, 이 아래에다가 폼을 하나 이렇게 작성을 해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에는 인풋 하나와 텍스트 에리어 하나가 필요할 겁니다. 현재 기준으로, 현재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 기준으로 보자면, 자, 인풋과 텍스트 에리어가 하나씩 필요할 거고, 현재 지금 테일윈드 적용이 돼가지고 스타일을 지정을 안 하면 아무런 내용이 나오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 네임을 지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폼을 지정을 해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에리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작성하는 영역을 지정을 해 놓고요. 자, 이렇게 글쓰기 폼을 만들어 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스타일을 조금 더 지정을 하면은 좋겠지만 오늘은 기능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해서 설명을 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내용은 최소한으로만 좀 꾸며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버튼이 버튼처럼 안 보이고 아무 테두리가 없으면은 구분이 가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테두리 정도만 간략하게 넣어 놓는 정도로, 그리고 위에 글쓰기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그 진하게 정도만 해서 이렇게 제목하고 내용 넣어서 입력할 수 있게끔 이 정도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파이어베이스 입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좀 임포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파이어베이스 앱 저번에 만들어 놨던 거는 항상 필요합니다. 계속 필요해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거를 가져다 놓고요. 그런 다음에 파이어베이스 안에 파이어 스토어를 임포트를 해서 그 안에서 get firebase 필요하고요. 저번에 db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놓긴 했는데요. 그러면 저번에 만들었던 db를 한번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포트 해가지고 저희가 만들었던 db 넷 안에 있는 db 이렇게 저번에 익스포트 해놨던 내용을 임포트를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어베이스 안에 파이어스토어 임포트를 해오고요. 이 안에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오냐면은 콜렉션과 addDoc이라는 두 개 우선 빌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폼에 자, 폼에 일단 onSubmit을 동작하지 않도록 만들어 놔 보도록 할게요. 이 처리는 저번에 저희가 했었던 포믹을 이용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포믹에 대한 부분 처리하고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은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참고하면서 직접 해보실 수 있게 남겨드리고 우선 저는 여기에 바로 데이터 핸들링 하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브밋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에서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이 내용이 전송이 되게끔, 온 클릭을 하면은 저 위에는 서브밋이 전송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포믹을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풋하고 텍스트 에리어에 들어가는 값들은 직접 상태를 선언을 해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브젝트는 자, 서브젝트라는 이름의 상태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자, 이 컨텐트라는 이름의 스테이트도 만들었습니다. 자동 임포트가 한 방에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 돼서 수동으로 임포트 했습니다. 자, 저번에 했던 것처럼 여기 인풋에다가도 밸류를 할당을 해서 인풋의 밸류에다가는 상태 서브젝트를 할당을 해주고요. 온체인지를 했을 때는 set 서브젝트에서 이벤트의 타겟에 밸류를 넣어주는 형태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서 줄바꿈을 좀 해줄게요. 자, 텍스트 에리어에도 비슷하게 밸류 할당을 하고 컨텐트 들어가고요. 온체인지에서 set 컨텐트 이벤트의 타겟의 밸류 이렇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송을 합니다. 전송을 하는데 여기에 자, add 함수를 이용해서 도큐먼트를 add 하는 거죠. 아까 파이어베이스의 파이어스토어 안에서 콜렉션 도큐먼트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add독은 이렇게 문서를 추가를 하는데 첫 번째는 어느 콜렉션에 넣을 것이냐 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콜렉션에 넣을 것이냐를 하기 위해 콜렉션이라는 함수 위에서 사용을 했던 콜렉션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 콜렉션의 맨 앞에는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놨던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콜렉션 이름 그래서 저희는 articles라는 콜렉션 안에 문서를 추가를 하겠다.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콜렉션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 있어도 되고 이거를 별도로 변수로 분리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고정적으로 사용이 되면은 변수 한 번만 선언을 해놓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 adddoc 한 다음에 collection하고 db 들어가고 articles 들어가고 이게 매번 들어가면은 너무 가로로 코드가 길어지는 것 때문에 줄이려고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저희는 일단 그냥 작성 먼저 해보고 나중에 정리는 필요하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서브젝트 들어가고 콘텐트 들어가고 작성자 오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아직 준비를 한 게 없습니다. 제가 아직 준비를 한 게 없어서 여기에는 일단 홍길동이라고 이름을 넣어 볼게요. 그리고 created at이라는 값 안에다가 자, 현재 시간을 타임스탬프로 찍어가지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데이터 넣어놓고 전송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여기 아무 결과가 나오지가 않을 거예요. 실제로, 지금 폼이 동작을 해버렸습니다. 폼이 동작을 원래 하면 안 되는데, 단순히 펄스를 하는 게 아니라 이벤트에 프리벤트 디폴트로 동작하지 않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리턴 폴스도 하는 형태로 좀 더 완벽하게 온 서브밋이 동작하지 않도록 만들어 놔 보겠습니다. 폼 테스트 다시 해보겠습니다. 제목 1, 내용 1이라고 넣어서 전송 눌러보면은 화면상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개발자 도구를 열어야 개발자 도구 안에서 이제 어떤 결과들이 나오게 될 텐데 지금 저희는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하는 행위를 했으니까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베이스 안에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articles라고 해가지고 컬렉션이 만들어지고 그런 다음에 문서도 만들어지고 이 안에 내용 1, 제목 1, 크리티드햇이 날짜 형태가 아니라 숫자로 들어가기는 했는데 일단 들어갔고 그런 다음에 위에 이제 작성자 이름 오서가 홍길동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을 넣어놓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아까 컬렉션을 전부 지우고 시작을 했는데 컬렉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컬렉션이라는 거는 이게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하다 오신 분들은 굉장히 좀 황당할 정도로 이게 자유롭구나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컬렉션이라는 거를 반드시 만들어 놔야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코드상에서 이런 컬렉션을 사용할 거다라고 선언을 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런 이름의 컬렉션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좋은 이름은 아니지만 Articles2라는 이름의 컬렉션을 만들기로 해놓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전송 눌러보면은 이쪽에 데이터베이스가 아티클스 외에도 아티클스2라는 컬렉션이 또 만들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컬렉션의 생성부터 문서의 생성까지 모두 다 원하는 이름이 있으면, 그리고 원하는 경로가 있으면 원하는 대로 다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데이터도 아무 형식이 없는 이런 형태로 데이터가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넣어놓고 지금은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간 다음에 아무런 알림이 없고, 그리고 폼이 초기화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목록으로 돌아가거나 이런 동작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으니 여기에다가 그 부분들을 좀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add doc이라는 동작은 우리가 파이어베이스 서버상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내부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요청을 하고 결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작은 비동기로 동작을 할 수밖에 없고 시간이 길든 짧든 어느 정도의 시간이 반드시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얼럿 같은 동작을 하게 되면은 위에 애드독의 성공 실패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얼럿이 뜨게 되고 실제 서버에 가서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보다 얼럿이 더 먼저 뜨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서브밋 자체를 async 함수로 선언을 한 다음에 addDoc 작업을 await를 걸어서 동작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 뒤에 저장되었습니다 라는 문구를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이 뒤에 폼이 초기화가 된다든가 폼을 초기화하려면은 서브젝트에다가 빈 스트링을 넣어주고 컨텐트에다 빈 스트링을 넣어주는 이런 작업이 되어야 할 거고요. 그리고 목록으로 되돌아간다 이런 작업을 하려면 유즈 라우터를 이용을 해야 될 겁니다. 유즈 라우터를 이용을 해서 라우터에 푸시해가지고 다시 첫 페이지 루트로 돌려보내는 혹은 히스토리에 백을 하는 방법들도 있는데 백이 항상 있다고 가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완료가 되고 나면은 강제로 목록으로 되돌려 보내는 걸로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내용을 넣고 전송을 누르면 저장되었습니다라는 얼럿과 함께 이렇게 목록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글쓰기에 현재 버튼이 디자인이 없다 보니까 이게 돌아온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목록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소를 가지고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내용을 만들어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불러오는 부분을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오는 부분은 저희가 인덱스에다가 그대로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페이지스의 인덱스에다가 이 내용을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미리 만들어 놨던 데이터베이스 임포트하는 거 그대로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파이어베이스 안에 있는 파이어스토어에 있는 것 중에서 이번에도 콜렉션은 필요합니다. 콜렉션은 필요하고 그리고 자, 콜렉션 외에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자, getDoc 내지는 getDocs. 저희는 목록을 갖고 올 거기 때문에 getDoc이 아니라 getDocs를 한번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자, getDocs를 이용을 해가지고 목록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이 getDocs를 해서 가지고 올 건데 데이터를 로드를 하는 부분을 처리를 할 때에는 좀 신경을 써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getDocs 같은 것들을 그냥 이렇게 넣어 놓으면은 성능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getDocs를 호출을 하는 게 이 페이지를 로드를 하는 시점에 한 번만 사실 데이터를 로드를 하면 될 거예요. 그 이후에 뭐 세로 고침이나 이런 것들에 대응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선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화면이 렌더링 될 때마다 계속 불러져 와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리액트의 유즈 이펙트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유즈 이펙트를 이용을 해서 이 페이지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한 번만 데이터를 로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getDocs를 할 거고, getDocs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앞에 들어가는 것이 쿼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쿼리가 들어가는데 이 쿼리에 대한 부분들은 파이어스토어 안에서 getDocs를 할 때 getDocs를 할 때 모든 목록을 다 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올 때는 특정한 규칙에 따라서 뭐 한 페이지의 분량만 가져와라라든가 아니면은 특정 카테고리의 정보들만 가지고 와라라든가 어떤 형태로든 쿼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 그 파이어스토어 안에 있는 이 쿼리를 이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쿼리해서 입력을 하게 되는데 이 쿼리 안에는 이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냐면 잠시만요. 요거 문서 위치를 좀 말씀을 드리고 할게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작성하는 거랑 실제 사용하실 때 쓰는 거랑 쿼리 사용하는 내용들이나 위치가 뭐 그 패턴들이 조금 다르실 텐데 검색을 하시면서 보시는 게 제일 좋겠죠. 자, 파이어베이스에 대한 문서가 파이어베이스 공식 페이지에도 문서 링크가 되어 있는데 이쪽에 문서로 이동해서 이제 문서 이동하는 것들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 문서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에 좀 여러 버전이 있어가지고 구글 문서는 좀 찾기가 어려운 축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고 정리도 잘 되어 있기는 한데 이거를 이 시작 진입점에서부터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하는 좋은 방법은 뭐냐? 구글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해당 페이지로 바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데이터 가져오는 부분들 해가지고 보면은요. 자, 이렇게 getDoc이라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자, getDoc이라는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문서를 가지고 오는 내용을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 개 문서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이 도큐먼트의 목록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문서 하나만 딱 가지고 오는 거를 이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목록에서 보시면은 목차가 나와 있고 여기에서 컬렉션에서 여러 문서 가져오기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 문서를 가지고 올 때 여기 내용들을 보시면은 아까 제가 사용을 했던 것처럼 getDocs를 이용을 하고 쿼리를 이용을 하고 where 같은 조건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 where 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현재 하지는 않을 건데 쿼리는 그래도 최소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쿼리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 내용들을 이 내용들을 이용을 하시고 나중에도 이 문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getDocs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 안에 쿼리 해가지고 콜렉션 넣는 겁니다. 그래서 DB 안에 아까 저희가 articles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결과는 then이라는 함수에서 결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result라고 결과를 받아서 여기에서 콘솔 로그 해가지고 이 리절트를 찍어 보시면 결과가 나올 텐데 이 결과가 리절트를 바로 찍어서 보시면 좀 알아보기가 힘들게 나와요. 그래서 이 리절트의 for each를 이용을 해서
그럼 그 안에 이제 도큐먼트 하나하나들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콘솔에 로그해서 이 도큐먼트의 데이터 함수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이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약간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 도큐먼트의 아이디를 같이 로그를 찍도록 이렇게 작성을 해보고 구분선까지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은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보면 유즈 이펙트가 로드가 잘못됐군요. 이걸 자동 임포트에 기대가지고 썼더니 좀 잘못됐는데 자 오른쪽에 로그 찍힌 거 보시면은 총 두 개 로그가 찍혔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데이터를 아까 두 개를 넣어놨기 때문이죠. 아 하나는 다른 콜렉션에 넣었으니 하나겠군요. 지금 데이터가 총 두 번 불러져서 그런 거고 나온 건 데이터가 하나만 나왔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 이게 아이디를 로그를 찍은 부분이고 이 아래에 있는 부분들이 서브젝트하고 컨텐트 그리고 오서 해가지고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개발자 도구를 열었더니 화면이 깨지는군요. 자, 요런 내용들이 로그가 찍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이용을 해서 실제 화면에 출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목록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리스트라는 이름의 스테이트를 하나 만들고요. 자, 빈 배열을 기본값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임포트가 또 잘못됐으니 수정을 좀 수동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냐면 여기에 새 배열을 하나 만들고 새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오브젝트를 만들 게 아니라 이 도큐먼트의 데이터를 이렇게 받은 다음에 이 데이터의 아이디를 하나 설정을 하고 제가 지금 이거 크리트 TSX로 잘못 만들었는데 이따가 이름 바꿀게요. 제가 이거 타입스크립트를 안 쓰는데 제가 자, 이 데이터의 아이디를 만들어 가지고 이 데이터의 아이디에다가 이 도큐먼트의 아이디 이렇게 할당을 해 가지고 저 이 포이치가 끝난 여기 이제 뉴 리스트에다가 이 데이터를 푸시를 해 놓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set 리스트 하는 거 안에다가 이 new 리스트를 이렇게 넣어주는 걸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쓰기 뷰 밑에다가 이 리스트니까 UL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여기에 내용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제목, 작성자 이 정도만 표시가 되게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죠. 여기에요. 지금 글쓰기 쪽이 구분이 안 가니 여기에도 클래스 네임을 좀 지정을 해서 자, 글쓰기 버튼을 좀 까만색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줄을 하나 좀 만들어 놓고 자, 그리고 여기 제목하고 작성자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배치된 플렉스 요소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제목하고 작성자를 좀 제목하고 작성자를 가로로 배치를 하고 자, 이거를 저는 이렇게 가로로 배치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제목, 오른쪽에 작성자 이렇게 나오게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줄을 놓고 자, 이렇게 패딩 조금 넣어주는 정도로 제목은 우선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화면에 반복을 시키기 위해서 저 위에 있는 리스트의 맵 이용을 해가지고요. 자, 이 내용들 출력을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키는 아이템의 아이디로 할당을 하고 제목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의 서브젝트 그리고 작성자는 아이템의 오서 이렇게 작성을 해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목 1 홍길동이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자, 다시 글쓰기에서 제목을 입력합니다. 내용도 입력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 다시 목록으로 와서 저희가 아까 저장하는 거를 아티클스 2로 바꿔놓은 걸 아직 원복을 안 했군요.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작성을 전송하면 저장되고 목록이 왔을 때 새롭게 이렇게 내용이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작성하는 폼 안에서요. 저희가 지금 유저네임이 계속 홍길동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자가 로그인한 사용자 이름을 그대로 넣을 수 있도록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름을 조금 쉽게 입력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지금 저희가 여기에 뭐 글로벌 상태나 뭐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최대한 파이어베이스에서 제공하는 기본 상태 이름을 그대로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et user라고 해서 이 스테이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도 자 유지 팩트 안에서 여기에 on auth status change를 받아서 여기에 저번에 만들어 놨던 그 네트워크 안에 있는 auth 넣고요. 그리고 이 유저 정보를 받은 다음에 set user 해가지고 이 내용을 이렇게 넣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글쓰기를 할 때, 자, 글쓰기를 할 때, 여기에 이 유저 안에, 저 유저 안에 사용자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을 지금 정확하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 저도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로그를 좀 찍어가지고 저 유저에 대한 정보를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확인을 해보면, 자, 지금 오른쪽에 자꾸 화면이 깨져가지고, 제가 얼른, 자, 저 부분에다가 지금 다른 부분보다 이메일 얼른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을 쓸 수 있는 값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유저의 이메일을 오서 이렇게 넣어주도록 처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작성하면은 이렇게 유저 이름이 나오도록 이런 식으로 유저 부분에 이메일이 나오도록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 줬습니다. 자,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랑 출력하는 것 같은 경우에 파이어베이스에서 제공하는 API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손쉽게 입력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데이터를 읽어오는 것들도 이런 식으로 해올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면은 입력한 순서와 상관없이 출력이 된다든가 뭐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이제 해줘야 되고요. 자, 우선은 입력하는 부분하고 그런 다음에 그 결과를 출력하는 부분 간단하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제 여기에 조금 더 살을 붙여 나가서 목록을 가져오는 부분들하고 그리고 수정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까지 마저 작성을 해 본 다음에 다음 과정인 배포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